어떻게 뭐 지푸라기를 잡더라도 조금만 그래도 좀 헤어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부터 하셔야 돼. 작은 행복, 작은 성공, 작은 즐거움. 자, 책에 보면 자력으로 어찌 볼 수 없는 인생의 시련이 일상의 작은 기쁨으로 인해 회복된다면서, 그래서 사람은 마지막까지 유쾌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멘트를 해주셨던데, 그래서 어떤 나는 이제 그 의미일까요? 말을 한 거는 삶은 유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삶은 유쾌하지 않다. 내 손자가 어릴 때 나보고 이런 얘기를, 그놈 누구 나이 잡지 않게 나한테 이런 말을 물었어요. 뭐라고요? 할아버지,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행복할까요? 안 태어나는 게 행복할까요? 아, 아주 철학적인. 꼬마가 말이. 그래, 대답은 걔 수준에 맞춰서 해줘야 되겠는데,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내가 대답은 안 태어나는 게 행복하다고. 아, 진짜요? 아이한테요? 예. 지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거밖에 없어. 태어나면 고통인데. 동심 파괴. 안 태어난다는 것은 없는 거거든. 없으니까 뭐 고생할 것도 없잖아. 이제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어. 질문은 이제 인생의 시련이 일상의 작은 기쁨으로 회복되는. 그렇지. 작은 거. 이왕 태어나서 고통스럽긴 하지만은 일생을 내가 살아야 된다면은 그 고통에 깔려가지고 살 필요는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어떻게 뭐 지푸라기를 잡더라도 조금만 그래도 좀 헤어나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죠. 그걸 포기하는 사람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얘기는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 그 책 이름이 그건데 사실 죽음이라는 건 즐거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난 저 말을 꺼내기가 너무 싫어가지고 감추고 있었어. 그래서 책 낼 때 제목을 나는 즐겁게 살고 싶다. 그런데 데스크에서 말이지. 죽을 때까지 가는 걸 딱 넣어. 그래야지 아무래도 책이 좀. 이 제목이 더 좋다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나는 감추고 는데 데스크에서 발견하고 그래서 들킨 거예요, 나를. 들키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말하기가 괜찮아. 그전에는 그 얘기를 하면 내가 금방 죽을 것 같았어. 이 비논리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입을 안 띄는데 한 번 입 띄고 나니까 너무 쉬워. 저는 여기서 되게 와닿았던 게 같은 게 인생의 시련이라는 게 뭐 이만큼의 높이가 있으면 사실 우리 옆에 있는 뭐 행복이라는 게 똑같이 이만큼 채워지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왜냐면 시련이 너무 크면. 근데 이런 작은 행복들이 쌓이면 이런 시련도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이 시련의 크기가 굉장히 낮아진다라는 거를 삶에서 좀 많이 근데 배워가지고. 나는 이제 환자한테 그런 해석을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얘는 맨날 실패한다. 그 자기는 성공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맨날 100페이지 되는 책을 가지고 완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100페이지 되는 책을 완독을 한다고 막 읽다가 보면 95페이지에 가서 힘이 빠져가지고 막 책을 덮어버려. 그 자기는 그걸 실패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이 얘기 해준 거는 그러지 말고 10페이지짜리 책을 구해가지고 읽어라. 95페이지 읽는 능력을 가지고 10페이지짜리야. 그 제목이지. 그 10페이지짜리 다 읽으면 성공한 거지. 작지만은. 그 다음에 20페이지 읽으면 성공한 거지. 작지만은 그런 게 많이 모이면은 100페이지를 넘어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설정을 할 때 실패할 수 있는 걸 설정하면 안 돼요. 나한테 과분한 걸 도전적인 사람은 내 얘기를 들으면 말도 안 된다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차근차근히 하고 싶은 사람은 작은 것부터 하셔야 돼. 작은 것도 구설도 많이 모아놓으면 한 말, 두 말, 그걸 실에 끼우면 그게 다 보석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보석이 어디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행복, 작은 성공, 작은 즐거움, 이것은 나도 모르게 작지만은 그 즐거움을 내가 안다가 보면은 일정한 기간을 살고 산등성에 앉아가지고 내가 살아온 길을 이렇게 한번 보면, 그게 작은 게 아니구나. 이만한 구설이 됐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작은 거는 행복도 아니다. 이거는 삶의 가치도 없는 거다. 이렇게 버린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 구설 하나도 못 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작은 거를 좀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뜻에서 내가 그래 본 거야. 그리고 책에서 마지막에 더 이상 불필요한 일과 소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시간과 체력을 낭비하지 말고 이제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챙기면서 살라는 이야기를 하셨던데 요건 좀 어떤 의미셨을까요? 사실 불필요한 일과 소중하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뺏기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선택인데, 네. 막 그건 그렇게 자기 성질이니까 뭐 이어서 바꾸라 말아 할 거는 없는 건데 그렇게 하더라도 인생을 이렇게 길게 살다가 보면 우리가 성격이 발달한다는 것은 제일 처음에 발달하는 것은 이기심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어릴 때는 그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없으면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부모의 설하에서 부모가 젖을 주지 않으면은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해요. 그렇죠. 죽잖아. 네. 그런 판에 옆에서 나보다 더 배고파 하는 애가 있으니까 엄마 나을 주지 말고 쟤를 주세요. 그거는 애가 있을까요? 없겠죠. 없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그걸 이제 자기애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이라고 이제 어려운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커가면서는 자기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둘이잖아요. 둘인데 커피는 한 잔밖에 없단 말이야. 이거 내가 다 먹으면 못 먹잖아. 둘이 있으니까 이제 힘의 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 뭐 나이도 좋고 힘도 좋고 뭐든지 어쨌든 질서를 잡자면 우리 둘이는 이제 그런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커피를 내 혼자 안 먹고 그 컵에다가 한 3분의 1 좀 따라줄 수도 있잖아. 그게 이제 이타성이라. 남을 배려하는 생각이에요. 그게 자기 중심적인 게 있어야 그 다음에 발달할 수 있는 게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안 생각하고 말이지. 커피를 나는 안 마시고 김수정한테 다 줘버려. 그래서 그걸 이타적이고 사회적인 모범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제 육촌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학교 평교사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돼가지고 정년퇴임해서 나보다 한 살 어려요. 근데 그 이제 저 강원도 그 동해에 있는데 이 친구한테 내가 전화를 한번 했더니 그 요새도 잘 있나? 걔가 봉사를 엄청 하는 거야. 학교에서 그 공부 시간이 끝나면 자기 혼자 아니면 학생 데리고 봉사가 그 양로원, 요양병원.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요새도 봉사로 다니니? 내가 그랬더니 봉사로 가는데 봉사 대상이 좀 달라져서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요새는 내가 나한테 봉사하느라고 바빠. 내가 그걸 참 좋은 말로 들었어요. 아, 이제 얘가 깨달았구나. 남을 봉사하자면 자기가 든든해야 돼. 자기를 팽개쳐놓고 하는 건 봉사가 아니에요. 남을 봉사하자면 자기가 튼튼해야 돼. 그게 넘쳐서 가야 봉사해. 그러면 이걸 잘못 생각하면 지 이득은 더 하고 남는 거 준다? 그게 아니에요. 남는 거 주는 게 아니라 튼튼한 걸 줄 수가 있는. 그래서 이 참 노년에 가면은 자기에 대한 봉사. 말하자면 일생 동안 나를 이토록 유지해준 내 몸에 감사해야 돼. 이 험한 세상을 말이지 살아가지고 그래도 지금 이런 대화도 나눌 수 있도록 해준 이건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누구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겠어요. 종교인 같으면 뭐 교주가 있으니까 그걸 고맙다고 하면 되겠지만 나 같은 사람 누구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 나한테. 자기 자신한테 고맙다. 자기 자신이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에서 나온 말도 일체 유심조라는 말도 나와. 일체 모든 것은 나로부터 인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세상이 뭐 좋든 나쁘든 무슨 상관이야. 그렇잖아요. 내가 소중하죠. 자, 내가 소중하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이 없으면 또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이제 잘 생각하는 사람은 참 행복할 것 같아.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네. 남의 피해를 안 준다 하는 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피해도 주고 덕도 주고 그런 거예요. 피해를 작심하고 주는 사람이. 그렇죠. 작심하고 주는 의도적인 거 빼고는 피해를 얼마든지 주는 거예요. 살아가는 건 결국 그렇지. 경쟁이니까. 나도 모르게 주는 거예요. 나는 좋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네팔을 자주 가요. 산을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의료봉사 뭐 이런 것 때문에 198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이제 다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요 몇 년 못 갔어. 거기 가면 이제 거기는 힌두교인데 국교가 요새는 이제 폐지돼가지고 사람들이 종교적인 생활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하고 친한 이제 그 친구분 하나는 그 일생을 그 메디테이션을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해. 어느 연령까지는 자기는 망나니였대. 이 세상에서 말하자면. 그런데 메디테이션을 하고 생각을 바로잡고 가족을 돌보는 여타로 사회를 돌보고 그걸 지금까지 이제 생활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네팔을 가면 한 2, 3주씩 있는데 이제 그분하고 일주일 동안 이제 텐트를 지고 그 카린초이라는 한 7,000m 가까이 되는 산에 있어. 그걸 갔어. 그리고 그 뭐 사람도 없는데 텐트 쳐놓고. 근데 그 산 꼭대기에 절이 하나 있어요. 절 가면 우리 절매로 이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희생양을 바치는 뭐 그런 돌 같은 게 있고. 제사 하는 느낌의. 그런 것밖에 없어. 주인이 있는 것도 없고. 근데 거기 오르자면 오르는 계단이 있고 내리는 계단이 있어. 그 꼭대기. 거기서 보면 히말라야 그 한 2,000km 정도는 막 한눈에 들어와 이게. 참 경치도 좋고. 그래 실컷 앉아있다가 내려왔어. 내려오는데 자기가 먼저 내려가다가 날 이래 쳐다보더니 딱 달리 왜 그러냐고. 당신 혹시 살면서 죄 지은 거는 없냐? 깜짝 놀랐지.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내가 대답을 작심하고 죄 지은 거는 없다. 나도 모르는데 그게 죄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작심하고 죄 지은 거는 없다. 그러니까 다행이다 이게. 왜 그러냐고. 죄 지은 사람은 이 계단을 내려갈 때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말이야. 다리가 후들후들 내려갈 수가 없는 거야. 거짓말 못하면 내가 막 기듯이 내려왔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죄를 지었다는 뜻이야. 그걸 다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 나보고 웃으면서 농담했다는 거야. 농담이지만 나는 그러면 다 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작심하고 한 거 이외에 죄진 게 있는지도 모르겠다 한 말은 내가 표현하기가 그렇지 작심하고도 한 죄가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계단을 막 기서 내려온 거지.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꼭이 이제 선한 그것만 가지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짓는 것도 있다. 저는 이제 박사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100세 시대 우리는 어떤 마음의 지혜를 갖고 좀 살아가야 될까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못 된다고 생각이 돼. 난 내대로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그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요. 100세 시대 그러니까 누구든지 100세 다 하는 줄 알아. 나는 100세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나서 뭐 50살에 죽든지 뭐 10살에 죽든지 자기가 산 그 기간을 100세라고 생각해. 누구든지. 그러니까 100살을 살아도 100살이고 10살을 살아도 100살이고 요 숫자 개념에 너무 매달리지 말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연구 논문들이 있다고 내가 소개했잖아요. 마음대로 사세요. 나는 그거 권하고 싶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좀 추상적이잖아요. 연결을 하자면 봉사정신으로 살아요. 난 그걸 권하고 싶어. 나누고 살아요. 나누고.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돈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정도 나누는 거고, 인사하는 것도 나누는 거고, 온갖 길 모르는 사람들, 아파트 뭐, 어디로 가면 됩니까? 저리 가면 됩니까? 그거 봉사잖아.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살면은 그 100세 시대를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디테일한 거는 자기가 선택해서 사는 거니까. 그 내가 이래 살아간다고 그래 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미리 살았던 우리 선배들이 남겨놓은 말을 생각하면 내가 그 두 가지를 권하고 싶다. 그런 뜻이. 지금 이제 100세 시대라 불리는데 그 100세라는 단어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남들에게 봉사를 해가면서 하지만 그 가운데 내 자신은 좀 자유롭게 산다면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박사님 이야기 더 궁금하신 분들은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요청해 보신다면 훨씬 우리 노후를 좀 재미있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의 삶도 재미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전제를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가 재밌어서 넌 자꾸 재밌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네. 뒤집어 생각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기왕 살 거면 네. 재미있게 만들어 보자. 그 얘기인 거지. 재미있게 살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통스러운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더 많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걸 어떻게 좀 모디파이 하면 재밌는 구석이 없을까? 네. 그것이 설령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작은 재미를 자꾸 보다 보면 큰 재미가 되는 거지. 삶 자체가 고통스럽기에 그 삶을 재밌고 의미 있게 만든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만드느냐? 내가 만드는 거야. 거기에는 내 자신과 그러니까 나의 여러분이 선택.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 네. 재밌게 만들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재밌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재밌는 오늘 하루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박사님 모시고 또 좋은 얘기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이근우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